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새롭게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준비해 오신 분 월요일마다 한 주 시작을 열어주고 계시는 김현웅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 확인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시장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고 우리 양시장도 따라서 파란불로 지난주 마지막 장을 마쳤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확대되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던 인터넷과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물량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단기금리 상승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6거래일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장중 내내 1260원 선 위에서 움직이다가 종가는 5원 가까이 상승한 1265원 20전이었습니다. 양지수는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코스피는 오전 중 1%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낙폭을 다소 완화시키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2470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친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1.5% 넘게 빠진 772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수 우위 포지션을 보였지만 기관이 6천억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1,050억, 기관이 2,200억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66.4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와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지난달 3.9%에서 4.2%로 올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달째 2.9%로 유지됐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은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발 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달부터 감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WTI 가격은 2% 넘게 오른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또한 개별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다우산업지수는 0.5% 상승, 나스닥은 0.61% 내림세로 마쳤고요. S&P 500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지난주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큐브엔터가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도 좀 오름세가 나왔었는데요. 이날 1월 11일에 18,000원에 진입하고 19,300원에 매도하면서 7%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고요. 대표적인 항공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7%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렌시스가 1월 17일 2,745원에 편입돼서 3,000억 넘는 금액에 청산되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고요. 한세S24홀딩스 마찬가지로 7% 수익 남기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3,850원에 진입해서 4,400억 넘는 금액에 매도하면서 20%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인텔리안테크, 뉴플렉스, 칩스앤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모두 종목들 미리 받아가셨던 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 열심히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할 종목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독 짧은 2월도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조금 첫 달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또다시 반등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김현웅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뵈면 또 이렇게 한 주 시작하는 네네. 느낌을 받고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윤호입니다. 시장이 이제 기대에 의한 반등을 마무리하고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숲보다는 나무를 보시고 개별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성공 투자를 도와주시러 나와 계십니다. 우선은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수익률 점검표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열심히 새로운 종목들 발굴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월요일뿐만 아니라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익률 알려주셨던 종목 중에 좀 이제 또 높은 수익 기록한 종목들이 있어서 리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이제 매도가 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점검표에서는 지금 빠져 있지만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두 종목 한번 도와주세요. 첫 번째가 우선은 대보마그네틱. 네, 이 종목이 4% 수익 남기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다고요? 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지난주는 그 전주에 비해서 좀 낮아졌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매수 국면에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약해지면서 수익률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종목 대보마그네틱.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자석 탈철기라고 해서 그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네. 전자제품 그
재료를 이제 생산하는데 철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그 최근에 실적이 뭐 급성장하고 있어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0%, 순이익이 한 300% 정도 늘어나는 고성장을 현재 진행 중인데 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 대보 마그네틱 차트로 설명 도와주실게요. 대보 마그네틱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매도 시점 알려드리면 2월 1일 날 네. 2월 1일 날 제가 매수를 해서 요 날짜죠. 양봉 나올 때 5일선 돌파 양봉 나올 때 거래량 조금 늘어났었죠. 매수를 해서 바로 시세가 안 나고 조금 이제 조정 과정이 진행됐었는데 5일선 지지가 되면서 제가 이제 요 날 사실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요 날 이 대주주가 매도한다는 공시를 했어요. 아침에 바로. 네. 대주주 매도. 네. 실적은 계속 향상되고 있었는데 근데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어떤 그런 수급상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세 좀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고 네. 바로 매도를 해서 한 4% 선에서 맞췄는데 그 후에 음봉이 크게 나왔죠. 네. 대주주가 빠져나가면서 물량 정리해서 좀 나쁘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내면서 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는 경영상이라든가 어떤 기술장의 문제는 상당히 우수한 업체인데 경영상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대주주라든가 경영진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가 있어서 좀 따라하신 분들은 조금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음봉 나오는 바람에 당일날. 그래서는 이제 요 윗부분 꼬리 부분에서 매도를 해서 한 4% 선에서 맞췄는데 네. 이걸 제가 지나고 나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실적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고 일봉 차트도 괜찮았는데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봉상에 이렇게 긴 양봉을 해서 3파가 나왔었어요. 상승 파동이 네.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매 시점이 이제 상승 파동 이후에 되돌림 5파가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과 펀더멘탈하게 별개로 주봉상 차트상에는 사실 시세 마무리 국면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주봉 차트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봉만 볼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사후에 이제 복기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네. 역시 네.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도 중요하다고 그럼요.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 것 같다 타이밍이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혼자서 매매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전문가님 도움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보실 때 일봉만 보시면 안 되고 주봉이나 월봉까지 같이 네. 추세를 봐가면서 하시는 게 네. 그 큰 추세 내에서 어떤 국면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봉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에 있다 그러면은 월봉 고점에 있는 게 뭐 일봉으로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을 동시에 같이 보셔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이제 포착하시는 게 안전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의 투자 팁 하나 전달을 해드리자면 차트를 볼 때 저희가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까지 전반적으로 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었고요. 다음 종목도 리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메가MD 너무 대표적인 교육주인데 저는 사실 이 교육주들은 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나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우선은 우리 전문가님은 메가MD 6%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게 돼서 또 가격 전략은 네.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직접 설명 들어볼게요. 메가암디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 관련주, 특히 이제 디지털 교육 관련주거든요. 그 1월 중순쯤에 정부에서 이제 교육 개혁, 그쵸. 뭐 4대 개혁의 일환으로서 연초가 돼서 예, 이제 교육 개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주 내용이 이제 디지털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제 디지털화 시키겠다 교육을 이게 중점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육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1월 중순부터 사실 이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교육 관련주들은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가 이제 시정이 지난주에 조금 이제 과열 국면이 되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네. 그때 주목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일시적으로 좀 저조했었어요. 3분기에 네. 일시적으로 저조한 상태. 차트상에도 상당히 눌림 과정이 있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가MD도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주실게요. 메가 MD를 제가 1월 16일 날 그 정책 나오던 시점쯤이네요. 네. 나온 시점이었죠. 1월 16일. 1월 16일쯤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요 날이거든요. 네. 여기 십자봉 나올 때 매수를 해서 이제 5일선 일시 하향했다가 돌파하는 시점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요 보시다시피 여기 상당히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했어요. 계속 정책 이슈가 반영이 안 되고 횡보를 하다가 네. 2월 9일 2월 요 날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요 120일은 돌파가 나오면서 시세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교육계획 쪽에 이제 나왔는데 교육주 쪽의 매수가 사실 시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요 날짜 120 돌파되면서 윗골이 나올 때 꼴이 한 3분의 2 정도 부분에서 매도를 해서 시세가 많이 한 6%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 요 120 골드 나면서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시점으로 보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종목별로 시세가 좀 약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6%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많이 미달이 됐죠. 그 정책 이슈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차트상으로는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격보다는 네. 차트상의 위치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배울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종목 이제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메가MD 교육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 리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요. 전문가님 실제로 이렇게 조금 되게 차분하신 성격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너무 막 위험한 종목에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뭐 장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어떤 차트 우량주 그다음에 이제 테마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나고 나서 보면은 네. 결국은 기업 가치가 반영되거든요. 어. 주가 상에. 그래서 일단 기업 가치를 1순위로 해서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차트나 수급을 보는 게 안정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네. 기업 가치를 1순위로 보고 안정된 투자를 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률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8시 4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지수 한번 확인하고 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 포인트로 한 2.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2,472선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0.06% 1포인트 미만이긴 한데 그래도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772선에서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개장 후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우선은 항상 월요일이 되면 지난주 한 주를 정리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또 지난주 미국장 그리고 우리 시장 정리까지 김영웅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일단은 뭐 시장이 지난주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 뭐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낙폭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사실은 근데 코스닥이 그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빠져서 그렇지 주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0.7% 네네, 정도 맞습니다. 상승으로 네네. 마쳤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저 시장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도와주시고 이번 주 전망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긴축 완화 이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상당히 뭐 지난주 초반까지 상당히 급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서 향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감소가 되면서 어떤 그 인상률은 뭐 높지는 않겠지만은 이 금리 인상이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불거졌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의 주요한 이제 우려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제 다우 나스닥 다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금리 그 기대감이 좀 축소됨에 따라서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일차적으로 나스닥 영향을 받 나스닥이 좀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만 경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은 다우 지수는 나스닥에 비해서 금리 영향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향후 금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조금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안점이 금리에 대한 긴축 우려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나스닥은. 그다음에 다우는 방향 모색 과정에 있다. 지난주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국내도 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하고 다른 점은 코스닥이 상당히 선방을 했죠. 네. 그 와중에도 코스닥이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에 비해서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은 저희는 경기가 하방 국면에 하강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네. 나오고 있어서 미국보다는 상당히 이제 경기 우려가 큰 편이거든요.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도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특별한 테마나 이게 나왔다기보다는 종목별 장사가 많이 연출이 됐거든요. 맞아요. 지난주에. 뭔가 네, 새로운 네. 테마가 막 부각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나라도 이제 어떤 조정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 반등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들어갔고 네. 코스닥은 네. 기술적 반등 마무리되면 조정 진입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조정 그 하락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어서 종목으로는 그 지난주에는 보안이라든가 통신 장비 같은 방어주 쪽이 많이 좀 매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한 순환매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매가 2차 전지, 화장품, 우주 개발 같은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그나마 잘 버텨준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낙폭이 더 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이번 주에는 조금 코스닥이 또 그만큼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 현재 시각 예상지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닥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있었던 테마와 종목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장 개장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점, 자, 지난주 금요일 사실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님 뭔지 아시죠? 제가 뭐 어떤 거 얘기하실지. 하이브 그럼요. 말씀하세요. 저희 금요일 아침에 방송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가 떠서 저도 하이브가 SM에 인수한대요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뭐 장에서 근데 마칠 때 보니까는 하이브가 그래도 하이브는 올랐던 걸 다 반납을 했고 SM그룹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SM에 좀 더 호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또 관련해서 그 전에 먼저 SM 지분 인수했다던 카카오나 이런 엔터주들 흐름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가 일차로 중국의 이제 코로나 그 한한정이 좀 풀리면서 주목을 받았죠. 받고 이제 더 큰 차원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한국이 뭐 방문하고 싶은 가장 1위 아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작년 연말에 네. 그런 뉴스 나왔는데 이제 한국 콘텐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금년에도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엔터 섹터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이브가 그동안에 이제 우려도 많았었는데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이제 거듭나고 실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하이브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죠. 근데 뭐 단기에 수익 보고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보시면은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성 어떤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떤 그 이 SM 엔터테인먼트 SM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대 진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가 일단 최대 주주로 올라섰죠. 그래서 하이브, 네이버, 그다음에 CJ ENM 이쪽 진영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SK텔레콤 또 진영 간에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해외 진출을 하면서 네. 네이버는 이제 해외 글로벌의 이제 C2C 쪽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콘텐츠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가 콘텐츠 쪽이면 엔터테인먼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제 하이브하고 네이버가 이제 치고 나오는 바람에 사실 카카오가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양자자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데 뭐 좀 향후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전략의 주안점을 네. 글로벌 콘텐츠 쪽에 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SM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주식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 섹터 자체가 상당히 기술적 반등 마무리 국면에 있더라고요. 대부분 종목이. 네. 네. 그래서 이 어떤 분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걸 이제 반영이 이미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양대 진영 간에 차별화가 나타나질 않고 전 종목이 다 올랐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거의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좀 조정이 들어갔을 때 한번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네이버나 하이브 진영 쪽이 좀 장기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지금은 좀 조정 과정을 보시면서 경영권 분쟁 내용을 좀 분석해 보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 하이브가 이제 SM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아직은 한 지분을 14% 정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추가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전문가님께서 카카오가 조금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카카오가 지난주에 4% 넘게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못 가져가면은 오히려 큐브엔터가 그쪽으로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중소형 엔터주를 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소식이 큐브엔터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큐브엔터도 저희가 이제 그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맞아요.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카카오 지금 어떤 글로벌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쪽에 있기 때문에 뭐 대안을 찾겠죠. SM이 아니면은 네, 그래서 큐브엔터가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일단 장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경영상의 내용은 이제 좀 조정 과정에서 보시면서 향후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분석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은 지난주 너무나 뜨거웠던 거의 뭐 주말 내내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SM의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앞으로 조금 분쟁 사항이 남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SM 관련주들 그리고 하이브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개장 방금 막 9시가 되면서 장이 열렸습니다. 우선은 지수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종목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다올인베스트먼트. 네. 그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하냐 마냐 하면서 그때마다 주가가 좀 널뛰기를 했었는데 이달 내에 인수할 것 같다.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다올인베스트먼트와 우리금융지주의 흐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지금 다올인베스트먼트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이 이 부분에 우리 다올 인베스트먼트에도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과거에 KTB 네트워크죠. 국내 뭐 거의 최초 네. 벤처 캐피탈 속하거든요. 네네. 경쟁력이 굉장히 있죠. KTB 네트워크스기 때문에. 그리고 5대 금융사 중에서 네.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게 그 벤처 캐피탈을 보유하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재라고 뭐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 차트상도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차트상 양호하고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섹터 자체가 한 반 정도는 기술주 반등이 마무리됐고 반 정도는 아직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아, 네.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스틱 인베스트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 같은 주들은 아직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대형 호재 펀더멘탈 그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차트상도 양호하기 때문에 좀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단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네. 나스닥이 이제 조정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인베스트먼트는 어차피 기술주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초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올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뭐 차트상이나 펀더멘털상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의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다올 인베스트먼트 오늘 장 굉장히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3%, 14%가량 올렸고요. 갭을 굉장히 강하게 띄우고 출발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이고 유일하게 5대 금융지주사 중에서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주지 않았던 우리 금융지주가 좀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사에 모두 다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올인베스트먼트 그래도 초반 지금 막 개장 초보다는 상승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에 관한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테마 한 가지를 조금 더 아까 하이브 얘기 연결해서 해보자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얘기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그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정부에서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를 하면서 이제 관광객들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전문가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도와주셨지만은요. 저희 이 리오프닝 주가 사실은 이제 진짜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된 상황이고 이 이슈가 거의 소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리오프닝주가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사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더.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되면서 기대받았던 섹터가 사실 그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지지부진한 문제인데 유일하게 이제 화장품 쪽만 네. 이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 이미 많이 돼 있고 이제 중국 관련 그 리오프닝 주가 결국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보니까
이제 OTT 종목이라든가 OTT 섹터라든가 네.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대형 항공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쪽은 보니까 선 조정을 거쳐서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OTT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대형 항공주, 뭐 OTT 스튜디오 드래곤, 뭐 위즈육 스튜디오, 네. 그다음에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OTT 관련 종목, 그다음에 대형 항공주 네. 이런 섹터는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이미 반영이 좀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조금 그나마 괜찮았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뭐 미용기기 관련주들 이 최근에 좀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OTT 콘텐츠 관련주들이나 대형 항공주들이 이미 지금 조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기에 좀 좋은 위치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그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는 테마 아직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찝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종목을 하나 더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와 또 K9 자주포 수출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 4%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또 우리 방산주들의 한 번 더 흐름이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방산주들 전망 얘기까지 잠깐 들어볼까요? 방산주 섹터 전체로는 사실 이번에 상승장이 많이 소외가 됐어요. 소외가 됐거든요. 네. 소외가 많이 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유일하게 방산주 중에서 상당히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 파동의 마무리 국면이 있다. 차트상으로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이제 정배열이 되면서 정배열 파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승 파동 마지막 국면. 그래서 정배열 상태에서 시세가 많이 났어요. 나와서 주봉 잠깐 보시면은 주봉상에도 정배열에서 시세가 나왔고 월봉상 보시면은 뭐 월봉상은 이제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다. 월봉상에. 네. 예, 그래서 일단 상승 파동의 마무리 국면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는 조금 조정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한강 방산주들은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어요. 뭐 LIG라든가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항공우주 같은 방산주들은 소외가 되어 있고 중소형주도 뭐 빅텍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 소외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방산주들은 상당히 뭐 이번 주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방산주들 이때까지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좋은 종목 옥석 가리기 통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직접 종목을 찾는 것이 아직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또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샵 3989번으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장이 열리고 현재는 양지수가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은 앞서서 상승 출발 예상됐던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인데요. 지수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5% 정도 내리면서 2,457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15% 내리면서 771선, 그래도 770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담고 있지만 기관이 지금 900억 넘게 팔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은 195억 정도 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 살펴보셔야겠죠. 환율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 오르고 있습니다. 그 폭이 크진 않지만 1원 50전가량 올리면서 1266원 선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요. 상승 업종보다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상승 업종 체크해 보시면은 그 와중에 기계 섹터가 한 0.5%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S&T 에너지가 3%대, HSD 엔진 2%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하락률 높은 업종 체크를 해보자면은 서비스업 섹터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AJ 네트워크스가 11%가량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ING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5% 넘는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미래 ING를 최대 주주로 변경됐다는 이슈에 지난주 장에서 20% 상승으로 마쳤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급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카카오가 2%대, 네이버 마찬가지로 2%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업종이 더 많은 가운데 그나마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지난주 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나 6%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7%, GNC 에너지 마찬가지로 2%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하락 업종,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시자면은 지난주에 괜찮았었던 통신장비 섹터가 이번 주는 좀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콘이 12%대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콤 4%, 코맥스 3.9%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도 게임주들 약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게임주들은 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4.3%대,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3.5%, 룽투코리아 2.4%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게임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흐름이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마찬가지로 나스닥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금리. 게임주가 뭐 대표적인 성장 대표주니까 네. 나스닥 영향, 금리 우려 영향이라 볼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러면은 나스닥이 다시 올라와야지 게임주들에 다시 좀 수급이 돌아올까요? 네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관심 있거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주 하락까지 살펴봤고요. 종목별로 흐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상한가 들어와 있는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솔트웨어가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특이점 있는 종목 살펴보자면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AI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돌아가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소프트센 14%, STO 15% 올라오고 있고요. 소프트센 우선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소프트센 우선주 마찬가지 2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움직임이 컸었는데요. 소프트센이 동유럽 소재의 2차 전지 생산 업체와 엑스레이 검사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센과 우선주 모두 시간 내에서 좀 좋은 흐름을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연속해서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이스틸이 10%, 파루 마찬가지로 메디톡스와 함께 10%대 급등 나오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톡스 관련돼서 소송이 있었죠. 5년
전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2017년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당했다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우선은 대웅제약이 민사소송 1심을 패배하면서 주가가 한 19% 넘게 빠진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메디톡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9시 1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하락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예측 한번 도와주세요. 네. 시작할 때 말씀드린 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반등을 이제 차익 매물 소화하는 기간 조정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순환매는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위주의 종목 장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제 개별 종목의 실적을 중심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대부분 종목이 이제 지수의 영향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별 종목 위주의 선별적인 이제 매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5% 하락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수나 테마를 보시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 특히 아직까지 좀 실적 시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면서 매매하자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오늘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인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 월요일 오늘 시장은 조금 또 쉬어가는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후장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와중에 저희는 올라갈 만한 테마나 종목을 찾아내야겠죠.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투자 전략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는지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그 밀키트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 업황이 이제 호전이 되면서 또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섹터에 이제 쌍바닥을 완성하고 반등 중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반등이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나라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또 2차 전지 쪽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선정해 주신 메인 재료는 바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종목과 타이밍까지 쉽게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또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